노래 가사 때문에 가수가 징역형을 선고받는다. 대중가요를 검열하던 수십 년 전에나 있었을 법한 일인데 불과 1년여 전에 일어났습니다. 블랙넛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던 김대웅 씨 이야기입니다. 김 씨는 한 여성 래퍼를 성적인 대상으로 삼은 가사를 썼습니다. 노래를 발표한 뒤엔 많은 관객이 모인 공연장에서 불렀고 여성이 문제를 제기하자 피해자를 비하하는 표현이 담긴 사진을 소셜미디어에 올리기까지 했습니다. 두 사람은 한 차례 인사만 나눴을 뿐 친분도 거의 없는 상태였습니다. 결국 김 씨는 모욕죄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힙합 음악의 형식만 빌린 성희롱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시간을 더 앞으로 돌려보면 실제 사건을 따서 만든 노래 때문에 벌금형을 받은 가수도 있었습니다. 사실이 아닌 내용을 사실인 양 노래에 담아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았던 겁니다. 존중받아야 할 예술가의 표현의 자유일까? 아니면 예술의 이름을 빙자한 범죄 행위일까? 오늘 사건 X파일에서는 노랫말 속에 담긴 논란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 금지곡이다. 보통 이렇게 하면 저는 이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이제 가수 양희은 씨의 그 아침 이슬. 또 양희은 씨 하면 떠오르는 사람은 또 우리 이수정 교수님. 예. 아, 이게 저번에 약속하셨잖아요. 한번 해주셔야죠. 유재석 씨 앞에서만 성대모사를 하고 사건 반장에서는 안 한다? 아, 이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할게요. 긴 밤 지새우고. 네, 됐죠? 끝났어요? 한 겁니다. 네. 아, 지금 하신 거예요, 지금? 네. 아, 역시 편집의 힘이었던 건가요? 아, 이거 약간 좀 실망스러운데. 알겠습니다. 나중에 진짜 각 잡고 제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손 변호사님 금지곡 하면 딱 떠오르는 거 뭐 있으세요? 한대수 씨의 네. 노래들이 떠오르고 어떤 거? 갑자기 모르시죠? 물 좀 주소. 아, 예. 그거. 물좀 그것도 떠오르고 예. 또 동백아가씨도 금지곡이었습니다. 그래요? 네. 왜요? 정확한 이유까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저는 이유를 압니다. 외색이 짙어서. 예. 그렇죠. 이건 제가 물어보고 제가 답을 하네요. 네. 아무튼 근데 그 송창식 씨 왜 불러는 반말이라서 왜 불러 이런 너 왜 반말해 금지곡 뭐 약간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자 아무튼 지금 뭐 근데 그 얘기 하려는 게 아니고 자 근데 요즘 세상에 말이죠 21세기가 무려 21년이나 지난 요즘 시대에 이 노래 가사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거 약간 좀 선뜻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있는데 자 그만큼 지금 이도성 기자가 선택한 이 기사는 특정인을 노골적으로 더구나 성적으로 공격했기 때문에 그렇다. 네, 맞습니다. 이 노래 자체보다는 그 가사에 담긴 노랫말에 담긴 특정인에 대한 이 비하 그리고 성적인 표현 때문에 문제가 됐던 건데요. 이 노래 같은 경우에는 2016년에 발매가 된 인디고 차일드라는 제목의 노래입니다. 그 당시 논란이 됐는데 여러 아티스트가 함께 만든 곡인데 여러 사람이 이제 나와서 이제 랩을 하는 그런 노래인데 한 방송 채널 오디션 프로그램에 참가해서 인기를 끌었던 래퍼 블랙넛 저도 그 당시에는 참 좋아했는데 이 김대웅 씨가 참여를 했습니다. 근데 가사 중 일부가 문제가 됐는데 직접 어떤 내용인지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솔직히 나 KDB 사진 보고 물론 보기 전이지. 네, 참 짧았는데 이 짧은 부분 사실 더 있는데 지금 저희가 좀 방송에 조금 할 만한 부분만 좀 추려가지고 겨우 좀 쓸만한 게 적은 거예요. 이거 더 좀 이렇게 좀 심한 내용도 있기는 한데 저 키디비라고 얘기한 게 여성 래퍼가 사용하는 예명입니다. 특정 여성이에요. 그 사람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됐던 건데 그 삑삑삑삑 처리된 부분이 뭐 음란행위를 한다. 나는 그 여성 래퍼를 보면서 음란행위를 한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상당히 좀 모욕적이라고 볼 수 있군요. 그리고 또 다른 곡을 발표했는데 그 이후에 발표한 곡도 상당히 제가 언급하기조차 좀 민망한 그런 상당히 거친 표현들을 사용했습니다. 야, 진짜 그나마 거기서 방송에 좀 소개할 만한 걸 골랐는데 아까 삐삐삐삐 막 이렇게 네네, 비품이 계속 들어갔던 거잖아요. 그겁니다. 자, 그래서 이 결국 참다 못한 여성 래퍼가 피해자가 고소를 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냥 고소한 건 아니고 처음에는 첫 곡이 발표된 뒤 인터뷰를 했습니다. 상처를 받고 있으니까 그런 노래를 좀 내보내지 말아달라, 더 이상 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인터뷰를 했는데요. 그런데도 그치지 않고 공연장에서 노래를 불렀고 또 두 번째 곡을 발표했습니다. 입에 담기 힘든 표현들이 참 많았고 이 문제 때문에 피해자가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고소하겠다고 글을 올렸는데요.
이러자 김 씨가 소셜미디어에 지금 보이는 사진들을 올리면서 응답을 했는데 내 언니를 리스펙한다, 존경한다는 글을 썼고요. 그 다음에 김치 국물을 떨어뜨리는 사진을 찍어서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계정을 태그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이 모르겠네. 피해자의 계정을 태그하면서 남긴 이 김치 국물이 어. 여성 비하 표현으로 좀 인터넷상에 통용되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좀 조롱이나 비하가 섞여 있을 수 있는 좀 의견이다, 어떤 표현이다, 이렇게 인터넷상에서 말이 많았고 결국 고소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조금 덧붙여 설명드리면 저렇게 펜으로 썼습니다. 흰 종이에 I respect for my 언니, 나의 언니를 언니구나, 존경한다 이거네. 이렇게 써놓고선 그 사진에 김치 국물 하나 뚝 떨어뜨렸어요. 난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네. 이게 이제 일부 인터넷상에서 여성들을 비할 때 김치 땡땡 뭐 이렇게 하듯이 여성을 비하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저게 그럼 그 여성 래퍼를 비하하는 표현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가 됐던 거고 실제로 이제 고소 사실에도 저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아, 그래요. 교수님, 일단 그 우리 기자들이 설명한 내용이 맞다면, 그리고 또 뭐 그걸 다 떠나서 피해자가 일단 가장 큰 진짜 어떤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 고소까지 했을 정도라니까 교수님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글쎄, 이거는 사실은 지금 뭐 요즘 젊은 세대들의 비하하는 어떤 의사소통의 방식을 이해를 잘 못하면은 이게 얼만큼 기분 나쁜 그 감정을 유발하는지 좀 알기는 어려울 것 같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이제 지금 이렇게 해서 SNS는 사실 한 사람만 쓰는 건 아니잖아요. 그 SNS를 함께 쓰는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목표물을 하나 지정을 하는 거죠. 지금 이 여성 래퍼에 대해서. 그러면 사실은 혼자만의 공격이 아니라 사실은 다수의 공격에 노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 여성의 경우에는 처음에는 아마도 사과를 요구했던 것 같은데 지금 피해가 반복되니까 결국 고통을 호소하면서 결국은 법률적 대응을 하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피해자의 고통을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 법적으로도 이거는 지금 이 사건처럼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사실은 기획사 측에서도 사전에 미리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뭐 연예인들을 좀 지도를 하는 게 좀 필요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참. 아니, 그런데 말이죠. 또 이 피해자분이 명예훼손이 아니라 모욕죄로 고소를 했던데 왜 그랬던 걸까요? 일단 명예감정을 훼손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만 우리 법은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를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우선 명예훼손이라는 죄라 함은 이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시켜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사실을 적시라고 하는 게 진실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즉 여기서의 그 사실이라고 하는 건 진위 판명이 가능한 이야기라고 이해하시면 더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얘기를 했어요. 뭐 A가 B다 이렇게 말을 했으면 그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확정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명예훼손죄가 됩니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모욕죄의 성립 가능성을 봐야 되는 것인데 경멸적인 표현을 쓰면 뭐 욕설 등이죠. 이런 경멸적인 표현을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그 피해를 주는 경우가 모욕죄가 됩니다. 따라서 이런 그 노래 가사라든지 기타 뭐 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구체적으로 이게 옳다 그르다 맞다 틀리다라는 거를 판명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따라서 사실 적시가 아니고 이제 모욕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문제가 남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모욕죄로 고소를 했어요. 이 사람도 뭐라고 얘기를 했을 거 아닙니까? 이게 힙합 음악 특유의 문화라고 있습니다. 이제 오디션 프로그램 같은 거 보면 디스라고 하는데 디스리스펙트의 줄임말에 존중하지 않는 그런 그렇죠. 뜻인데 서로 막 깎아내리면서 공격을 요즘 하면서 뭐 시체말로 야 나 디스하지 마 뭐 이럴 때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쓰는 건데 서로 막 공격을 하면서 이제 특유의 힙합 문화가 생성됐다 그런 주장인데 지금 유튜브 댓글을 보니까 제가 SPUTNIK1957님이 영어로 랩 디스하면 예술이고 한국말로 하면 범죄냐 이런 말을 하셨는데 사실 언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 특정 대상을 성적 대상화하는 그 표현 자체가 문제가 됐던 거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서로 불쾌하고 저속한 표현이 있긴 하지만은 난 이 여성 래퍼를 모욕하려는 고의는 없었고 이 정도라면은 사회 통념상 이 정도는 허용이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일단은 뭐 노래 가사를 전체적으로 보면은 피해자를 특정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오히려 이제 성적 매력을 표현한 거지 나는 이 사람을 성적 욕구 해소의 대상으로 삼진 않았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개인적으로는 좀 이해가지 않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야, 그거는
아니 변호사님 그래서 법원 판단은 어땠습니까? 네, 법원은 유죄 판결을 내렸는데요. 징역 6개월형을 선고하면서 집행을 2년간 유예했습니다. 이게 힙합이라는 장르를 빌렸을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성적인 모욕 행위다라고 본 것인데요. 이러한 유죄 판결이 대법원까지 가서 확정이 됐고요. 뭐 예술의 자유, 또 학문의 자유, 표현의 자유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헌법이 강하게 보장을 하고 있죠. 하지만 그러한 형식을 취했다고 해서 그 내용이 전부 다 모든 법적인 판단을 피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실질적으로 형식도 중요합니다만 그 내용까지도 봐야 한다는 그런 대법원의 판결 태도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기자 근데 지난달엔 스페인 왕실을 조롱했다 뭐 이런 걸로 뭐가 있었다면서요? 예, 최근에 벌어진 일인데 사실 이게 조금은 결이 다릅니다. 앞에서 설명한 사건은 어떤 특정 여성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사용했던 거고 이번 스페인에서 벌어진 일은 마찬가지로 래퍼였는데 왕실을 좀 모독한 혐의로 심지어 실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어이구야. 징역 9개월을 선고받았는데요. 이 스페인 왕실이 프랑코 독재 정권의 후계라고 주장하면서 이 체제 비판적인 가사를 써왔고 또 이번에도 스페인 국왕의 선친을 마피아 두목이라고 칭하기도 했는데요. 영상 잠깐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Hoy es tirano, no solo hay pa' tu padre que gritó republicano, tu tímpano taladre. 나오는- 지금 이도성 기자 막 몸을 막 흔들었어 지금 막 저도 나올 때. 대학생 때 힙합 동아리 좀 했었어요. 아 진짜? 음악이 좋아하고 좀 했는데 야. 이 저 래퍼 같은 경우에는 2014년에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에도 좀 비슷한 혐의였는데 그 당시에 이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이번에는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그래서 이 카탈루냐 지역, 이 바르셀로나에 있는 시민들이 보름 넘게 이 하세를 석방하라 이런 식으로 해서 보름 넘게 시위가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에도 러시아 이제 당시 푸틴 대통령이 당시에는 대선 후보였는데요. 이런 푸틴 그 당시 이제 후보를 비판하는 깜짝 공연을 어떤 록 밴드 멤버들이 했는데 그 3명은 맞아요, 징역 맞아요. 2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맞습니다. 그때 아마 여성 록 밴드였을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자 교수님 일단 이 노래를 통한 이런 디스 일단 뭐 그러니까 노래 파급력 또 젊은 친구들한테 이렇게 하는 특히나 랩 같은 경우는 뭐 힙합 뭐 영향이 많은데 말이죠. 네. 예. 랩 가사가 문제인데요. 뭐 그 가사의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사실은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어휘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이 랩이라는 게 거의 대부분 소비자들이 10대 아니면은 기껏해야 20대 초반이기 예. 때문에 사실은 그와 같은 비하적인 어떤 특정한 뭐 성이나 아니면 지금 이 사건의 경우에는 특정인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의 지침을 갖고 있고요. 지금 국가에서 나름 어떤 그 관리라고 하면 좀 우습지만 권고적 어떤 어떤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뭐 표현의 자유냐 아니면 개인에 대한 공격이냐 좀 어려운 문제 같네요. 자, 이렇게 마무리하고요.